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크리스탁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현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보겠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미국 항소법원에서 이 관세 부과 관련해서 앞서 연방법원의 결정을 다시 또 무효화를 하면서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의 안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뭔가 좀 우리 법원의 시스템과는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것도 놀랍지만 이렇게 행정부의 법원을 또 법원 쪽의 판결로 인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것도 좀 놀라운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행정법원의 판결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김민주 전문가님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덕분에 뭐 미국 증시 공부, 미국 법률 공부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법률까지 공부하시느라 네, 바쁘시겠어요. 뭐 이게 이렇게 하루 만에 후딱 되는 건가? 신기했어요. 저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일단 뭐 항소를 가게 되면 국내법의 기준으로 기간을 좀 주죠. 2주 정도 항소심 할 때. 근데 어제 우리 김종희 사님께서 이 장중에 중요하다면서 많이 말씀해 강조해 주셔가지고 주셨어요. 오전에 저도 한 점심 먹을 때까지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저는 우호적인 측면도 물론 바라봤지만 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론의 특성상 다른 방편으로도 무언가 시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뭐 무엇을 시도했고요. 이 코멘트는 제가 이제 모 PD님의 코멘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보다 진짜 빠른 주먹이었고요. 법률을 좀 무시한 것이었는지 좀 살펴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미국에서는 스테이 오브 저지먼트라는 이런 용어를 좀 썼더라고요. 일시정지라고 판결. 일시정지. 일시정지라고 이렇게 썼고요. 트럼프 관세는 당분간 지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세 유예가 뭐 조금씩 품목별로 국가별로 틀립니다만은 8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그때 유예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 내지는 유지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약간의 이 국제무역법원 판결에 대한 것이 국내에 영향을 안 줬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익은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좀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고요. 시장은 걱정되는 게 오늘 이제 대체 거래소도 보고 장중 흐름도 볼 텐데 벌집을 건드린 격으로 혹시 해석해 버릴까봐 이게 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판사들이. 그래서 오늘 투심 향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의 언론 플레이는 이제 지속되겠죠. 여러분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언론 플레이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불확실성이 좀 재부상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좀 판단되어지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어떻게 일시정지가 됐는지 알아보니까 미국의 연방법원의 절차 규칙이 있더라고요. 8A라고 돼 있던데 항소 중인 사건에 대해서 심각한 혼란이나 국익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판결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심 어제 나온 판결이 확정 판결이었는데 네. 항소심 가면서 이 확정 판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가처분이라든지 효력 정지를 하더라도 또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가 있죠. 네, 절차적 판결을 네. 거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은 이게 시스템상 외교 무역에 관해서는 백악관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조금 알아본 결과로는 사실 법률 위반이나 네. 절차적 시스템상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법보다 빠른 주먹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만은 사실상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는 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단지 오늘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섹터별 영향 분석이 중요하겠죠. 뭐 자동차 기계는 이따 이사님이 자세히 다뤄주실 테니까 좀 넘어가고 중국 소비 관련주는 일단 관세 유지 부담은 안고 가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관세 유예가 분명히 되었지만 아직까지 협상이 타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단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제한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보유한 쪽들은 계속적으로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궁극적으로 이거거든요. 미국의 생산 기지들을 많이 지어라. 맞아요. 우리 고용 창출
그리고 너네들한테 많이 온정을 베풀어 줄게 이런 취지인데 글쎄요 쉽지 않죠. 미국의 그 인건비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 철강 소재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는 단기 타격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오늘 그 시속 게임에 관해서 조선방산원전 성장주의 시속 게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1심 연방법원에서는 안 돼. 그리고 항소법원에서 그 안 된다는 것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자를 온 건데 향후의 과정은 미국 법원 시스템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님? 네, 그 3심 체제로 돼 있고요. 알아보니까 항소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효력 정지를 시켜놨는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효력 정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우리 그 국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체계하고 좀 비슷한 게 얼마가 걸릴지 모르죠. 항소심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효력 정지에 대한 부분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제 국가들이 어제 좀 계산기를 두들겼겠죠. 국제무역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네? 근데 하루 만에 뭐 지금 효력 정지가 돼버렸고 항소심 판결이 1년이 진행될지 2년이 진행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기간을 더 달라들지 자료 분석을 위해서 뭐 인권보호를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그 절차적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국가들도 이제 빠르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그 비위에 맞추면서 입맛에 맞추면서 이 관세에 대한 협상 타결을 빠르게 이루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의 판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1심의 판결을 일시중지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 그러면 이사님은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네, 일단 뭐 법원의 결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미국에서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끼리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여기에 결국 무엇이 개입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처음부터 얘기한 것은 관세로 인해서 전체적인 판을 뒤집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여러 뭐 기업들을 끌고 오겠다. 그래서 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죠. 뭐 중국을 향해서 관세를 제대로 때렸나? 아직 뭐 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협상 중이죠. 그다음에 영국과는 협상이 끝났고, 그다음에 뭐 멕시코, 캐나다 이런 국가들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감세하겠다고 했죠. 근데 감세도 지금 하원 통과는 간신히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잡음이 꽤 많았고 상원 통과를 할 것인가도 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상원 통과가 안 되면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일 텐데 저번에 한 표 차이로 넘어간 이 감세 법안은 만약에 이제 상원에서 부결돼서 하원으로 다시 내려갔을 때는 그렇게 뭐 소리 지르고 난리쳐서 통과시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힘이 센 집권 초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으로 얘기했던 감세, 관세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돼서 투자자들, 그다음에 기업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법원 결정은 어떻게 날지 뭐 감히 예측하기 어려우나 트럼프 정책에 뭐 대부분 따라가면서 좌우될 줄 알았던 뭐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핵심 포인트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증시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순수출을 낮게 보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결국 관세로 인한 감익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우린 미국 비중을 많이 올렸고 그런데 트럼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감익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달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매일매일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높아지고 있고 만약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라고 해서 뭐 슈퍼 301조 같은 것들을 만약에 꺼내든다면 그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2년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하기도 전에 그립을 잃어버리는 최악의 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무리수를 던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결론적으로 보면 7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관세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그 전에 관세 협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을 억눌렀던 이 관세 이슈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사라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속도전으로 좀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세와 관련해서 타격을 또 실적 추정치라든지 이런 데도 반영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사님, 종목군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저희 이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는 관세 피해 섹터였던 자동차라든지 이쪽을 좀 봐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근거법이 달라서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괜찮아지나 싶었다가 다시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어제 주가는 좀 많이 올랐는데요. 어저께 이제 초반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고 네네, 말씀을 맞아요. 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에요. 철강하고 알루미늄하고 자동차는 그 법안의 결정과 상관없이 관세가 지급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죠. 물론 다시 또 결정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자동차는 뭐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전 자동차 핵심이 관세로 인한 부담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가 핵심 포인트지 부담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부담이라는 건 이미 작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저 바닥을 기고 있었던 거고 중요한 것은 관세의 부담이 얼마인지를 빨리 좀 결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결정되지 않고 이럴까봐 저럴까봐 계속 우려만 했던 상황 이게 이제 시장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싼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악재가 더 커질 것 같지 않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두려움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투자 관점이라면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투자 관점이라면 뛰어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국내 자동차 기업들 다른 지역에서 너무 못하고 있는 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주력 시장이고 미국 시장에서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익이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관건이었다면 결국 미국 시장의 이익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가 확정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호재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 뭘 봐야 될 것인가 섹터 보겠습니다. 김민우 전문가님 오늘의 섹터는요? 네, 조선 준비했습니다. 조선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운송장비 섹터, 배냐, 자동차냐. 먼저 김민우 전문가님은 사실 그동안에 조선 섹터에 대해서 기자재, 뭐 현대임스나 이쪽에 좀 덜 간 종목이라든지 몇몇 종목은 괜찮은데 많이 오르긴 오르지 않았냐라는 시각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뭐 기자재를 찾았던 이유가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런 네. 방편이었고요. 사실 뭐 조선 업체들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 하고 싶죠. 근데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가격에 사도 매크로 변수, 대외 변수 보면 더 떨어지니. 그러니까 지금 인물론이 뒤에 딱 박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최대 폭 맥시멈과 미니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올해 죄송합니다. 한 해 내내 트럼프의 이 관세에 대한 것은 자고 일어나서도 마음이 바뀌시는 분이니 무대응으로 가버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의 그 중요한 돈을 유가증권인 주식을 트럼프의 소셜미디어의 한마디에 따라서 결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설령 좀 내려가더라도.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조선을 준비한 이유는 수급의 전환점. 이 딱 6마디인 것 같아요. 수급의 전환점. 이제 다들 이걸 노리고 있고 조선은 기자재를 몇 번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찾다가 여기가 좋으니까 뭔가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낙수 효과가 내려오는데 그나마 실적 기반인 쪽들 확인을 해서 간 것이고요. 뭐 최근에 또 원전을 좀 손댔거든요. 결과물은 좋았습니다만은 그 결과물이 좋았다는 것이 일단 조선방산 원전에 분명히 주도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속도를 바라시면 그쪽으로 가셔야 되고 대신 안정감 측면에서는 과연 있느냐 고개가 좀 갸우뚱하죠. 오늘 이제 국제무역 그 판결 일시정지에 따른 효과가 조선뿐만이 아니고 공이 방산 원전에서도 다시 한번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지가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주마가편 쪽으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더더욱 수급 유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뭐 이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코스피 지수에 대한 계류율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잠깐 좀 비교 차트를 하나만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제도 제가 이거를 준비했는데 잠깐 잊어버렸거든요. 지금 비교 차트는 모습 나가는데 여러분들 자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여러분들
하나오션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연두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래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밑에 중단에 여러분들 잔뜩 이렇게 그래프들이 모여 있는 게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입니다. 그러니까 0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250%입니다. 계류율 차이가. 그러면 LG에서는 마이너스 70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5. 코스닥은 0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3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수 계류율 대비라는 것이 지수가 0으로 봤을 때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았던 쪽이 확실히 조선, 방산입니다. 방산은 더 높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는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방산이 가장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조선 원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언젠가는 이 계류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겠느냐 이 수급의 전환점을 보고 있는데 이 단편적인 뉴스가 이제 하루짜리예요. 얼마만큼 주막 앞편을 해줄 수 있을지 지금 이틀 정도 보시게 되면 반도체 성장주 2차 전지에 수급이 좀 들어왔고 어제 양봉 도지 정도로 끝났거든요. 오일선 키 맞추기. 이제 오늘 만약에 예상을 뒤엎고 이쪽으로 수급이 계속 넘어오게 되면 이 조선방산 원전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인데도 오늘은 좀 중요하고 결국은 지수 그 대비 계류율 격차가 체크 포인트고요. 보유자 영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속하셔야 됩니다. 아직 그 매도 차익이 나오는 쪽은 보여지지 않아요. 삼성중공업의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후발주자로 좀 불이 붙은 쪽이고 기존에 있었던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뭐 매도 차익이 쏟아진다든지 이러한 징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분들이나 유저분들이 각각의 역량 발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데일리로 계속 뭐 우리 박상도 앵커님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이거는 결국은 내가 좀 꼭지나 어깨에서 매도 차익이 혹시나 쏟아지냐 지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보유자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주식 보면서 스탠바이 좀 하고 계속적으로 관찰해가지고 5일선 내지는 21선을 타고 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제 신규죠. 뭐 저라든지 신규 매수를 타진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조정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올해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인하고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토픽 있으세요? 뭐 지금은 삼성중공업 정도와 한국조선해양을 좀 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 쪽은 관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이제 블록 쪽의 현대임스, 저속엔진, 하나엔진 이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뭐 조정이 신통방통하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 원하는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 좋아 보이고 들고 계신 분들 꾸준히 들고 계시면 되겠는데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다. 조선 섹터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자동차 이사님의 관심 섹터인데요. 이유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어저께는 호재가 나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업종이 아닌데 그러니까 상호관세와 관련된 해당 업종이 아닌데도 시장의 분위기에 말려서 공매도도 일부 청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가 올라가니까 뭐 패시브가 따라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가를 올렸단 말이죠. 그럼 오늘 가장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오늘만 놓고 보자면 악재는 얼마나 민감할까에 대한 판단입니다. 지금 벌써 아침에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대차 기준으로 저가가 18만 4,600원까지 떨어졌고요. 시가는 18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래 꼬리가 지금 달려서 다시 낙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침에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미 변동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본장에 출발했을 때 어제의 상승을 다 뒤엎는 그런 강한 하락이 나올지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현대차의 지금 차트 모습을 보시면 뭐 최근 조금 반등을 했지만 늘려봤을 때 올해 얼마나 좀 투자 수익률이 안 좋은지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 거래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올라갔을 때도 한 20만 원권 진입하면 매물이 너무 많아서 이거 순식간에 돌파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어저께 이렇게 딱 거래 세워놓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시 더 이상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아래로 내리꽂으면 뭐 현대차는 뭐 당분간은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반기 감익은 이거는 뭐 증시에 100% 없다고 하지만 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하나 바라보고 미국에서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3, 4월 달에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4월달 판매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뭘 의미합니까? 관세 대비해서 미리 다 당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 3개월 한 초반, 그 다음에 기아차 기준으로 2개월 후반 정도로 재고가 이미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넘어갔을 때 관세 이슈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상반기에 당겨 샀기 때문에 또 재고도 미리 쟁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 더 팔릴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피크아웃 했지만 한 번도 미국 시장에서 피크아웃이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 올해 하반기에는 무조건 피크아웃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악재니까 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현대기아차를 얘기하냐? 그 악재가 확정되는 순간이 호재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PER이 4배까지 내려가 있어요. 실적 추정이 잘못됐으니까 PER 4배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을 한 20% 깎아봅시다. 그럼 PER 몇 배입니까? 6배거든요? 그 6배는 과연 비싼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세와 관련돼서 한번 이익이 꺾일 수 있죠.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거기서부터 이익이 계속 내려갈까요? 그 정도 레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절대적 평가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가 배당을 안 합니까? 주주환원의 진심이 아닙니까? 둘 다 모두 진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난리부르스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소위 이제 지주사 맞아요.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배당 주주환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해당이 안 될까요?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만약에 오늘 주가가 뭐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빠지면 더 사면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조금 덜 사면 된다. 현대기아차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제가 이거 관세액이 나올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악재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 자체가 호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얼마나 떨어뜨려야 되느냐 정도가 문제인데 지금은 원래 추정했던 이익 대비해선 PER 4배인데 20% 30%를 떨어뜨려도 PER은 6배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주주환원의 누구보다 진심인 현대차는 현재 가격 정도에서는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도 5%를 육박한다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최근 또 이사님 같은 경우는 각기 다른 섹터에서 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많이 안 봤지만은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를 해주시는데 조선, 자동차 나란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종목입니다. 개장점 관심주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종목 먼저 김민우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오늘 카카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저는 RFHIC입니다. 오늘의 종목이 다소 좀 의아하면서도 이유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김민우 전문가님, 카카오 보통 방송에서도 잘 언급도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올해도 매매 정도밖에 안 해봤습니다. 개장전 관심주 가져오신 이유는요? 네, 오늘 이제 포맷이 좀 바뀌어서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밀고 있는 거는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저는 반도체. 저의 길을 가고요. 포트는 네. 반도체 2차전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동안 그 외에 좀 번외로 이제 원전 정도 기자재, 화장품, 핵지 정도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력은 아니에요, 이쪽이. 단지 이제 우리가 포맷이 바뀌면서 관심전 네, 개장전 관심주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 카카오의 주봉 모습인데요. 펀더먼털적 요소보다는 이번 주에만 17%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네, 주가 반등이 소리 소문 없이 또 올라가는 쪽이 있는데 금주가 지금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주봉입니다. 오늘 종가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더 오른 채 마감될 것 같거든요. 20%대 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17%씩 올랐던 종목은 결국은 하반 경직성이 어디에서 좀 만들어져 있느냐. 3만 원대 후반에서는 하반 경직성이 좀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먼저 기술적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김없이 다시 이제 3만 원 후반대에서부터 반등을 해서 변곡점에 안착한 모습인데 펀더멘털적인 요소나 기업의 내용 분석은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진다. 이런 평들입니다. 기관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있고요. 카카오의 개편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고 광고 마진도 조금 올라갈 것이다라는 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쪽 모델들 막 공개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카카오에 관해서 늘 네이버보다 낫다 말씀드리는 게 네이버 올해 주가 많이 간다, 30만 원 간다, 40만 원 간다 말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네이버 주가 지금 10만 원대예요. 네. 왜 그러냐면 네이버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반박을 좀 하고 싶은 게 네이버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다들 우호적으로 말해요. 근데 네이버가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늘 물어보면 하이클로퍼 X 쓰시냐? 안 쓴대요. 근데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나중에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주장을 할 때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좋다고 말하면서 그 네이버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하이클로퍼 X는 안 쓴다. 그런데 모멘텀은 AI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잘 못해요. 잘 못하니까 오픈 AI랑 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협업을 해서 내가 잘할 수 있게끔 연구 개발하고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끄러움이나 자기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자기가 어느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내 위치가 어디인 줄 모르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논리의 과정이 맞으려면 적어도 하이클로퍼 X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AI에 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카카오가 우위에 서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5만 원대 좀 진입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전 개장주로는 카카오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양대 포털 사이트 좀 비교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카카오 봤습니다. 이어서 이사님의 RFHIC도 다소 좀 의외면서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보세요? 네, 일단 지러 관련 반도체를 포함해서 다양한 통신용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통신 장비, 삼성향 통신 장비로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방산용 지러 관련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산용 같은 경우에 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레이더 같은 쪽에 주파수를 더 높이는데 지러 관련 반도체가 쓰이고 있다. 또 이 지러 관련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차세대 이제 그 전력 공급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로 주요로 쓰일 거다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산 수요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또 나름 투자의 진심이어서 미국 내에서 이제 통신 이런 쪽도 워낙 뭐 낙후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얘기 나오면서 최근 뭐 주파수 경매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통신 장비 늘어나는 쪽, 방산도 마찬가지고 통신도 모두 동일하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주파수예요. 결국 주파수를 걸러내는 주요 부품 중에 하나인 이 지라 관련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일단 최근 통신 장비 종목 중에서 여러 종목군들이 언급됐습니다만 연초에 RFHIC를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무너졌죠. 그런데 이 종목의 특징은 수급이 들어왔다가 주가 빠지는 과정에서 또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았고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드는 과정에서는 다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수급이 또 기관의 수급이 뭐 중장기 수급이라고 항상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개인보다는 회전율이 조금 낮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분기 실적도 뭐 예상보다 크게 나쁘진 않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통신용, 방산용, 지라 관련 반도체의 수요 증가를 예상해 본다면 RFHIC는 주가 회복이 좀 더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 종목도 통신 장비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죠. 이게 뭐 4만 원을 고점으로 계속 떨어져서 2021년, 뭐 22년, 23년까지 쭉 떨어져서 만 원대에서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만 원대에서 조금 기어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뭐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과거 대비해서 보면 정말 화려했을 때를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꽤 낮은 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뭐 삼성향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정도는 좀 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산업 분야에서 매출이 올라올 수 있다는 점, 통신 장비 중에 가장 수급도 유입되면서 주가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완전히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은 아니지만은 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토마토 AI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선택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RFHIC가 6으로 조금 더 높고요. 카카오가 4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 AI가 두 분의 깊은 뜻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김민 전문가는 사실 카카오 기술적인 관점에서 큰 비중을 두고 이 종목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취합하는 AI다 보니 핵심 사업의 부진이라든지 뭐 신뢰 부분, 이 부분을 카카오의 단점으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RFHIC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님은 방산 쪽의 메리트 상당히 좀 크게 봐주셨는데 여전히 통신 장비 쪽에서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AI나 6G 테마의 모멘텀을 본다라고 이 토마토 AI 분석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